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입니다. 4월 25일 월요일, 오늘도 경제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뉴스 시작해볼게요.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는요. 첫 번째, 동학개미 올해 24조 원 샀지만 10개 중 9개는 손실. 두 번째, 님 개선세의 은행 역대 최대 실적. 님이 뭐길래. 세 번째, 금리 인상 수혜주라는데 주가 움직임은 오히려 답답하다는 은행주. 네 번째, 보복 여행 폭발이라는데 항공주, 여행주는 어떨지. 마지막으로 5번째,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에그플레이션 더 심각해 라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올 들어 주식 24조 원 사들인 개미들이 미국의 긴축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숨을 쉰다는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는 4월 22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쳐 20조 8천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상장지수 펀드인 ETF까지 포함하면 24조 원을 순매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은 10조 8천억, 기관 투자자는 13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죠. 사실 주식시장의 투자 주체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다는 소리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팔았다는 소리라서 이러한 순매수, 순매도의 방향이 엇갈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에 주가가 오른 곳은 딱 한 곳,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달 두산중공업이 사명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변경했습니다. 자, 그럼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요. 삼성전자 약 10조 원, 네이버 1조 7천억, 카카오 1조 4천억 원으로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는데요. 이들 종목의 올해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니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5%, 네이버는 마이너스 21%, 카카오는 마이너스 18%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특히 네이버는 지난주에 발표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머니투데이의 반가운님 은행 방긋 이자 장사 성공적이란 기사입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뉴스에서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1분기 금리 인상으로 이자 이익이 급증해서 4대 금융지주사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4대 금융지주사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님의 개선입니다. 자, 님이란 Net Interest Margin의 약자로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낸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뺀 나머지를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러한 수익성 지표가 개선되면 당연히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이러한 님 상승세 덕분에 은행의 1분기 이자 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약 20% 가까이 성장을 했고, 이렇게 성장한 덕분에 4대 은행 지주가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는 이유는요, 금리 상승기에 시장 금리는 크게 상승해서 대출 금리는 바로바로 오르는 데 반해서 내가 예금할 때 주는 예금 금리의 인상은 더디기 때문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은행의 이러한 님 개선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같은 뉴스를 바라보는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바로 매일경제에 나온 금리 인상 수혜주 만나 답답한 은행주라는 4월 24일 일요일 오후 8시 기사인데요. 해당 기사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국내 은행주의 4월 주가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4월 이후에 지난 21일까지 KB금융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도 소폭 하락했으며, 민영화 이후 사업 다각화의 기대감만 남아있는 우리 금융지주만이 오름세를 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국면임을 감안하면 최근 은행주의 주가는 투자자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통상 금리 인상은 은행주의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은행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예대 마진과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은행주가 주가 움직임이 좋아야 하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4월 이후에 신통치 않았던 것은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 등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이는 통상 경기 침체의 전조 형상으로 여겨지는데요. 은행 입장에서 장단기 금리가 벌어져야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커지면서 수익성이 저하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또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기업의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은행주 주가의 우려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가 투자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기사에서는 밝혔는데요. 자, 그래서 정말 3월 말 대비 4월에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았냐, 저희 야너주가 실제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4대 금융지주사인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작년 말 주가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그리고 3월 말 종가를 기준으로 올해 상승률과 4월 상승률을 비교해 보니까요, 4대 금융지주사의 올해 상승률은 평균 18%나 올랐지만 4월 상승률은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4월 한 달간은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 연말 대비해서는 올해 수익률이 평균 18%에 달하고 우리금융은 무려 28%나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조금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네 번째 기사는 보복 여행 수요 폭발, 629만원 북유럽 투어 260억원 팔려라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자, 일상 회복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해외여행 티켓을 예매했다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2년 넘게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보복여행, 분노의 여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 지난달 22일 이후 이번 달 21일까지 해외 항공권 매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86%, 해외 현지 투어 매출은 1620% 치솟았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요, 장거리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이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자, 국내에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갈 수 있는 일본이나 가까운 중국을 가려는 여행 수요보다는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장거리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훨씬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는 아무래도 2년 동안 여행을 못 갔으니 한번 갈 때 최대한 멀리 내가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야겠다는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모두 해외 장거리 여행 떠난다는 기사 보면 바로 당장 여행주와 항공주의 주가 움직임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항공주와 여행주의 대표격인 대한항공과 하나투어의 월봉 차트를 살펴보았는데요. 대한항공과 하나투어의 월봉 차트를 살펴보면요, 먼저 1월 대비해서는 지금의 주가가 조금씩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한항공과 하나투어 모두 2018년과 2019년의 주가 수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탄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반해서 현재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만 있을 뿐, 여행주의 경우에는 특히 2018년, 2019년 대비해서도 실적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미 과거의 수준을 뛰어넘은 상황인 거죠. 즉, 이러한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는 앞으로 현재의 기대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이 정말 개선될 것인지가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바로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금지했다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자, 팜유는요, 팜나무 열매에서 채취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러한 팜유는 식용유에만 사용될 뿐만 아니라요, 가공식품, 화장품, 바이오 디젤 원료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팜유를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무려 52%나 수출하는 최대 수출국인데요. 이런 인도네시아가 오는 28일부터 팜유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금지한 이유로는요,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인력이 줄어서 공급이 줄어든 데다가 대체제인 해바라기 씨유가요,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면서 생산이 줄어들자 해바라기 씨유의 대체제인 팜유를 찾는 수요가 늘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수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내에 자국 내 가격이 무려 40%나 급등하면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고, 이를 진화하기 위해서 팜유 수출 금지를 결정한 거죠. 자, 다만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팜유 금수 조치로 인해서요, 글로벌 식료품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식량 위기를 심화시키며 곡물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달째 전쟁을 이어가면서 주요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팜유 수출이 금지된다면 팜유를 대체하는 다른 식물성 기름인 대두유와 카놀라유가 이러한 수요를 대신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수요를 대신해줄 다른 식물성 기름의 공급도 넉넉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에는 가뭄이 겹쳐서 대두유와 카놀라유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고요. 특히 대두유와 카놀라유는 팜유보다는 더 값이 비쌌기 때문에 대체제보다 값이 낮았던 팜유 수출의 금지는 전 세계의 에그플레이션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스코 등 영국의 대형마트는 식용유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뉴스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계란의 한판 값이 7,000원을 넘어섰다는 기사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에그플레이션이 지속될까봐 걱정이 되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의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해서 주식 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밝혀둡니다. 자,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 4월 25일 월요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야너주는 내일도 오늘의 경제 뉴스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